예년보다 빨라진 폭염으로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공원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관건입니다. 총장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엉뚱하게 학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학생 요구에 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치료 가능 사망률, 도내 북부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좀 확충해달라며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청주에서는 건설 인부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일찍 찾아온 폭염 탓에 오히려 더위를 피할 곳은 줄어들었는데 충청북도가 야외 무더위 쉼터라는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때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도심 한복판. 거리 곳곳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양산과 부채를 지닌 사람들은 물론 팔토시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무더위에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는 더위를 더합니다. 어제보다 약간 햇빛도 세고 어젠 그래도 비 와서 괜찮았는데 오늘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마스크도 너무 답답하고 이제 뭔가 더워져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들이 넉 달째 문이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 같으면은 경로당 안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보내는데 지금은 갈 만한 데도 없고 또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 무더위 쉼터를 열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열 수도 없는 상황. 충청북도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까지 야외 무더위 쉼터 274곳을 지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나섭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 나무 그늘, 가림막 시설을 활용해 냉수와 쿨링 매트 등 냉방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은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쉽지가 않아서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다가 해소 방안을 찾은 거거든요. 올해 벌써 세 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 영향으로 바람이 약하고 강한 햇볕과 며칠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 상승 효과가 커졌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중반 비가 내리면서 주춤해지겠지만 올해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도 비상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그중에서도 특히 북부권은 응급 상황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수년째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 사는 곳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현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역 내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지 6년째인 단양.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혹시 사고라도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더합니다. 산부인과나 안과조차 없어 시군 경계를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내가 차가 있으니까 나는 차로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이래가 불편하지. 불안하지만 여기에 그런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실제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안타깝게 숨지는 치료 가능 사망률도 최고 수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충북 평균 58.5명을 훌쩍 뛰어넘어 71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북 안에서도 사는 곳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게 되면 환자 예후에 생존율도 많이 떨어지고 후유증도 많이 남을 수 있고 그러한 소생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민간 병원은 투자를 축소하다 못해 문을 닫기까지 하니 기댈 수 있는 건 공공의료 확충뿐. 북부권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입니다. 제천, 단양, 충북 북부 지역은 공공의료 취약지구예요. 특히 건강과 질병과 상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있느냐. 의료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 지원단을 충청북도에 공식 건의하고 주민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이런 공공병원에서 지원단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게 할 것이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대책위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천단양 주민들의 공공의료 만족도는 단 11%. 지역 개발과 관광에 앞서 기본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 환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인근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 등 현재 도내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73명으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악인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오늘까지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430곳으로 지난해 145곳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해 면적도 3배 정도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3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음성, 진천 순이었습니다. 대학 총장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엉뚱하게 학생들이 돈을 날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대학 총장의 부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범인의 계좌에 거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한 건데요. 지난 1월 발생했던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그 피해자가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차오융희 씨. 지난 1월 지도교수가 알려준 중국 계좌에 10만 위안을 붙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700여만 원. 유학생활 자금이었지만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지도교수가 급하게 부탁해 믿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대학 총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송금한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합격 없으면 휴학해야 돼요. 휴학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학비를 송금한 이 대학 소속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3명. 피해액만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였습니다. 지도교수가 은행 대출로 피해금 일부를 마련해줬을 뿐 처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키운 총장은 면담 요구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믿어서 돈 보냈어요. 총장님 전에는 우리한테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연락이 못해서 우리 못 만났어요. 그거 조금 답답해요. 총장이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엉뚱하게 돈을 뜯긴 유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는 대학 총장이 받았는데 왜 엉뚱하게 유학생들만 피해자가 됐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대출까지 얻은 교수와 달리 대학 총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5일 대학 총장 A 씨는 중국 출장 중이던 재단 이사장에게서 급하게 중국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마땅한 중국 인맥이 없었던 A 총장은 곧바로 중국인 제자가 많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장을 도우라고 지시합니다. 교수는 유학생 제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국 돈 송금을 부탁했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화가 난 건 그 후 총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자신은 단순히 도와주라고만 했지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총장이 저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도와줬다고 보고도 했고 고맙다 수고했다 했고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가 되니까 돈을 붙이라고 그런 적이 없다. 아니 계좌로 돈 안 붙이고 뭘 딴 걸 못 붙이나. 그런데도 피해 대학 교수나 학생들 모두 대학 총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갑을 향해 총을 쏘면 갑이 어떤 형태인데 의를 누르겠죠. 방법은 많아요. 또 근심, 감봉, 또 정직,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총장이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 때문에 애꿎은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대학 총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전철 구간 종합 시험 운행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 연장 44.1km 구간에 시운전 열차를 투입해 철도 시설물을 검증한 뒤 오는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는 시속 260km로 운행할 수 있는 EMU 260 차량이 처음 투입돼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시간이 56분으로 단축됩니다. 도내 다슬기 채취 지역 가운데 사고 다발 지역 24곳이 위험 구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채취가 금지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영동 등의 강과 하천 지역 24곳에 다슬기 채취 위험 구역을 지정하고 진입로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안전 로프를 설치합니다. 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순찰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위험구역 24곳 가운데는 영동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괴산 5곳, 청주 3곳 등입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이 헌혈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헌혈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오늘 국내 혈액 보유량은 평균치인 5일에 못 미치는 4.7일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명시해 재정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 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민선체육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충북도 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조사 결과 충북도 내 중학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25개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연기와 전체 학사 일정을 감안해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84개 학교 가운데 29개 학교가 모든 학년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로 했고 제천 제1고등학교는 3학년만 중간고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했던 단양 승마장을 다음 달 1일 재개장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